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저는 건대입구역에서 7년째 디저트 카페인 모드린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금산과 대전에서까지 총 3군데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금산에서 소금빵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실제 소금빵 원재료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금산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금빵은 사실 뭐 레시피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560원 정도 하거든요. 560원에서 3,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금산과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조금은 다른 게 10만 평 가까이 사유지에 있는 정원이 있는 곳이어서 입장료 개념도 있기 때문에 3,500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이제 대전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전점에서는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야, 원재료가가 그러면 한 뭐 5, 600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걸 3,500원 팔어? 이렇게 누구든지 다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무드린 카페 주력 메뉴는 뭔가요? 저희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것도 오늘 다 아침에 생산을 한 거거든요. 대부분 다 프림 푸딩류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레몬 티라미슈나 티라미슈, 그다음에 가토 쇼콜라 뭐 이런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일일이 원가표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토 쇼콜라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율이 한 37%까지도 갔었어요. 저희 가토 쇼콜라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팔았는데, 한때는 이 원재료가율이 40% 가까이 임박했을 때도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는 쇼크 가격과 버터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6,000원을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가격 인상을 했는데, 제가 7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초창기보다 지금까지 우유값, 버터값, 그리고 초콜릿 값은 거의 50% 이상 오른 건 확실합니다. 레몬 티라미슈 같은 경우도 40%가 넘거든요. 원재료가율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단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거기에 비해서 소금빵 같은 경우는 저희도 15% 정도 되거든요. 빵은 확실히 20% 이하가 많습니다. 뭐 1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율 있잖아요. 크림 푸딩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는 냉동 보관도 가능한 반면에, 빵 같은 경우는 당일 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 같은 경우는 반 정도가 폐기될 때도 있거든요. 이 원재료가를 아무리 따진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시골 카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럭키밀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고 처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가가 낮은 거를 판매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높은 걸 판매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본업이 있잖아요. 제가 뭐 경제 유튜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매장 자체는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 정도로 운영을 하니까 사실 판매를 하는 거고, 저희도 벌써 배달한 지 7년째거든요. 단골들이 워낙 많아요. 특히나 가토 쇼콜라는 지금 매니저도 그렇고 파티쉐들이 다 빼자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초코 함량이 너무 높다고, 이런 초콜릿 처음 먹어봤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평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본업이 있으니까 사실은 운영하는 것 뿐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사실은 뭐 소금빵이라든지 이런 원재료가율이 낮은 걸로 다 교체를 했겠죠. 이렇게 버터와 우유, 생크림이 많이 들어가는 디저트들은 필연적으로 원재료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제가 운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데서 판매하지 않는 독특한 디저트를 판매를 하고 싶고, 또 단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운영하는 것 뿐이지, 저 같은 사례를 일반적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과 제빵을 제가 하진 않잖아요. 저는 고용을 해서 하는 형태고, 저도 물론 초창기 때는 제가 케이크를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100% 매니저와 파티션한테 위임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그냥 뭐 단골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가, 그리고 뭐 우유 또는 버터에 대한 대기업들의 독점 문제, 대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생지가 너무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좀 왜곡돼서 시작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심당 같은 성공 사례도 있잖아요. 자영업자도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심당 물론 잘 됐죠. 인스타그램업을 시대를 맞아서 사실은 뭐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화제가 되면서부터 한 10년 전부터 성심당이 전국적인 우량 기업으로 우뚝 섰잖아요. 성심당은 대전에서 가장 큰 기업임은 맞고, 뭐 고아원에 이런 빵 같은 거를 기부하는 등 굉장히 뭐 선행을 이룬 건 맞거든요. 물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성심당 근처에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항상 줄을 서 있습니다. 로스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를 가정하면 싸게 판매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로스가 안 남는다고 하면은 지금의 3,000원이 아닌 2,000, 한 2, 300원까지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이 업장 자체를 가치 있게 운영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은 2천에다가 뭐 주방공사고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5천 정도 들어가죠. 새벽 5시나 6시에 출근을 해서 만들기 시작해야 9시, 10시에 오픈을 할 수 있는 거고, 확실히 제과점, 즉 베이커리는 일반적인 카페하고도 좀 다르고 특성이 일반적인 도소매업하고도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심당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고서 어떤 거를 우리가 차용할 수 있을까? 일개의 자영업자들이 줄 서는 마케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당연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향점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너네는 그럴 거면 장사 왜 해? 라고 비하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 또는 우리 부모님이 자영업자인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배려 정도 해주면은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미 이마트 반값치킨이나 반값피자, 뭐 노브랜드 음식을 싸게 파는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이마트에서 반값 피자, 반값 통닭 난리 났었죠. 줄 서고. 하지만 지금 이 가격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브랜드 버거는 폐점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원재료가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프리미엄이지만 저가 수제 버거를 지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가격은 또 싸.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줄을 쓰긴 했는데 불과 2년 정도 딱 지나니까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건대입구역에 KFC도 새로 생겼고요. 버거킹도 더 리모델링하면서 크게 생겼고요. 롯데리아도 새로 생겼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건대입구역에 하나둘씩 오히려 버거집을 2, 3년 사이에 오픈을 했는데 30% 이상 쌌었던 노브랜드 버거는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고메 버터를 쓰기도 하고 당연히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들의 상권이나 인건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재료가도 어떤 레시피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브랜드를 쓰냐에 따라서 원재료가가 200원, 300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니네는 3, 400원짜리를 왜 3,000원에 파냐라고 일반화 시키기에는 원재료만 따진다고 해도 고려할 요소가 좀 더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좀 더 폭넓게 바라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유튜버도 지금 7년째 하고 있잖아요. 원재료의 가격 동향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느낄 수밖에 없죠. 아무리 국제적으로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어도 뭐 도소매 업체에서 그 가격들을 낮추지 않는 이상은 뭐 당연히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식재료를 사기 마련이니까 인하되지 않은 가격에 그대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럼 대표님께서 7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동안 느꼈던 원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원재료가 자체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유 가격 하나도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식량 안보의 개념이 있죠. 국가의 1차 산업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농민분들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국가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고려 요소기 때문에 한미 무역 협정에서 그 부분은 빼겠다라고 명확히 공언을 하고서 협정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드림 베이커리 카페는 건대입구점, 대전 중리동점, 금산점 이 3개가 있거든요. 금산점과 대전점에서는 빵도 판매를 하고 있고 건대점에서는 이렇게 크림푸딩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본업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을 만한 디저트니까 꼭 와서 한 번 정도 드셔보시면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테니까 한번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